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책추남에게는 영혼의 비타민 같은 저자 사이토 이토리 씨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네, 다시 한번 또 비타민은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책장을 보다가 어떤 책을 할까 이렇게 보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맨 앞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정말 멋지겠죠. 근데 또 사람인 이상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뭐라고 할까요? 라이프 스킬, 인생 스킬,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요령들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데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마음 챙김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각종 심리적 여러 기법들에 의해서 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요. 잘 찾아서 여러분 자기만의 스타일 것으로 익히시면 또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익힐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호흡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것입니다. 책춘한 표현으로는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이나 애벌레 게임, 에고 게임에 빠져들면 여러분의 호흡은 반드시 얕아지고 가빠지거든요. 그거에 반대서 반대인 백조 게임, 나비 게임, 셀프 게임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의 호흡이 먼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흡을 잘 관찰하고 가능한 깊게 리드미컬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책추남의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 먼저 또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지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던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바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크릿인 거죠.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죠.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끼겠지요. 자, 이거를 사이토 이토리 씨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새 의식 세계의 아주 선구자들이자 탐구자들인 브라이언 와이스 정신과 의사시죠. 그리고 또 데이비드 호킨스, 아주 세계적인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과 여러 가지 직관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영혼이 이 세상으로 왔을 때 우리 영혼의 최대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냥 불행하게도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또 함께 계획해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히토리 씨의 이 말이 이제 정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인간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나의 참나가 있다라는 이 근원적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또 기억나는 인사말 하나가 이거죠. 체로키 인디안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문자로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한번 보내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히토리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번에 이제 최신간으로 출간된 상식을 깨뜨려라도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또 이렇게 소개드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마음이 어느새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고마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또 이렇게 스쳐가네요. 히토리 씨 책을 읽는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물은 쓰레기 속에 숨어 있다. 어느 회사에 가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에 가도 정착하지 못하는 건 역시 재능이죠. 당신이 재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중에도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 숨어 있곤 합니다. 그 점을 인식하면 눈앞에 산처럼 쌓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제 제자 중에도 회사 경영을 시작했을 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경영자의 자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서 지역에서 발표되는 고액 납세자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다들 자기 재능을 살린 덕분이죠. 그 재능이 다른 사람 눈에는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걸 고쳐라, 저런 짓은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말을 들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다, 지금도 그대로 충분하다란 말을 해주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히토리 씨의 말을 이해하려면 칼융의 그림자 이론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돼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분법으로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혹시나 이걸 짧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에서 또 앞에 나오는 8가지 원리 중에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칼은 손잡이를 쥐어서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쥐면 손을 베이고 말죠. 이와 마찬가지로 재능도 잘못 사용하면 남에게 폐만 끼칩니다. 예를 들어 성급함이 사람에게 작용하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사람은 일처리가 빠르죠. 저도 성급한 성격인지라 주변에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게다가 아주 쉽게 질리는 성격이어서 자꾸만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근면한 것도 재능이고 나태한 것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살리는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깨닫는 게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나비를, 백조를 깨닫는 건데요. 이게 이제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그냥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이것들이 전 역사의 문헌에서 고대 전통에서 반복되고 있고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서 역시 같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으면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산처럼 쌓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활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네, 이 활용법 여러분 아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책추남 나비스쿨에서는 이제 4학년 과정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지혜들을 반드시 습득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괴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누계 앞세이기 일본 최고인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제 성공법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퇴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안 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와 용기 모두 필요합니다. 지혜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용기만으로는 무모할 뿐이죠. 만일 지혜와 용기 둘 다 없으면 원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러한 행복론은 부자론과 별개입니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집배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부유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죠.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샐러리맨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된다거나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다음 생명으로 바통을 넘기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항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끝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꾸 성장하고 싶어하는 법이지요. 오히려 이 말에 담겨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인정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실력이라는 건 꼭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야 나를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을 꼭 갖춰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3년 9월인데요. 작년 2022년 9월에 어떤 고민하셨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가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 같은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 라이프 체인저 코칭의 제일 철학이죠.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패러다임, 요즘 이제 책춘함 북살롱에서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보시는 책들을 보시면서 인식들이 많이 전환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되죠. 네, 우리가 정말 이런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매일 다가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좋은 선물로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세요. 또 책추남이 10,000권의 책에서 100권을 추려내서 그중에 다시 한 구절씩만 뽑아낸 미라클 인사이트라는 북타로가 있죠. 이거는 일반 책하고는 다르게 진짜 책 한 구절과 QR 하나만 페이지 하나하나에 박혀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느낌을 느낀 후에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활용했을 때 갑자기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QR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바로 책추남 영상으로 연결돼서 거기에 맞는 통찰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책인데요. 이 책도 재밌는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다시 찍을지는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정판으로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계시면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는 그 첫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밀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추남 나비스쿨을 끝까지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요.